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잡고 해외에서 한 달 살기의 비용, 그리고 목적,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 하셔야 되고 준비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사실은 다를 수 있죠. 나는 목적이 레저 쪽으로 가겠다, 동남아 쪽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자녀를 데리고 서양 국가 동남아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해외를 갔을 때 비용을 산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서양 국가를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비용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항공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와 또 여행사, 항공사에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가격도 있고 가격이 좀 높은 가격도 있는데, 이 서양 국가 쪽,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약 8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가량의 비행을 하셔야 되는 국가로 선정해서 나가실 경우에는 보통 150만 원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극성수기일 때,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가는 시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인 1월달이나 7, 8월에는 보통 180만 원까지도 항공비가 올라가요. 네. 그 말은 미국같이 노선이 많고 그리고 취향하는 항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좋고요. 호주도 한 130만 원 정도, 뉴질랜드는 한 160에서 17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해서 항공료는 1인당 한 150 정도 평균선 보시면 되시고요. 엄마 한 명하고 아이 한 명하고 같이 출국을 하는 경우에 뉴질랜드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계획을 했을 경우에를 기본으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뉴질랜드, 자, 엄마 항공비 150만 원, 항공료는 아이가 만 12세 이상부터는 성인 요금으로 적용이 되고요. 11세까지는 항공료의 75%만 지불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약 한 150만 원 정도의 성인 요금이다 라고 하면, 아이가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15만 원 정도, 150에 115만 원이니까 265만 원 정도,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가 25% 할인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항공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료 300만 원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비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간다고 생각하셨을 때 가장 생활비의 포션 중에,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문화생활비, 아니면 식대, 아니면 학비, 뭐가 들어갈까요? 뉴질랜드는요, 가장 생활비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나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이 나라 시민들이 사용할 때, 생활을 할 때 가장 생활비로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 바로 집세입니다. 여기서 집세는 보통 한국으로 따지면 월세고요. 전 세계에 전세 개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다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동일하게 여기는 월세 주로 나눠서,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면 주당 25만 원씩 나눠서 4회에 걸쳐서 주당 계속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얻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 집에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 선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이 하나하고 엄마 하나가 들어와요. 아이 한 명과 어머니 한 명. 그러면 두 명이 생활을 할 때 굳이 방 3개짜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원룸에서도 지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룸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나라 집들, 주택과 아파트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어떤 컨디션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보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는 영상제라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를 구하실 때 위치를 먼저 구하세요. 처음에는 집 형태를 생각하시다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기 직전에는 위치적으로 많이 보십니다. 주위에 뭐가 있는지, 쇼핑몰에 가까이 있는지, 시내 중심에 위치해서 쇼핑을 하거나 밖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거나 나가서 어떠한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더 용이한 그 위치 선정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데, 사실은 숙소 형태와 위치를 보실 때는 두 개를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나라에 들어와 계신 한 달살이 하시는 분들 중에 20%에서 30%가 시내 중심 아파트에 살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 아파트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게 당연하고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한 달 살이를 뉴질랜드로 오세요?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셔서도 아파트 생활을 한다면 한 달 살이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숙소 형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 아이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정원에서 뛰어놀고 가까운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샌펫놀이를 하고 그리고 수영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누리기 힘든 혜택, 한국도 환경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만약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신다면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속초, 강릉, 대천 해수욕장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10분, 15분 정도 운전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해변가에 가서 산책도 하고 간단히 간식도 먹고 그리고 수영도 즐기고 집에 와서 식사하고 마지막 숙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그 단거리의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300만 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시내 중심에 생활터전을 두신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으신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삶으로 가시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얻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당연히 시내에 사는 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에 온 목표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절대로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숙박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굳이 아파트에서 나는 살아야겠다, 시내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보통 원룸을 빌리시면 원룸 한 3평에서 4편 정도 나오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원룸이 한 달 기준 약 주에 한 400불이니까 한 달에 1200불, 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세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의 숙박비가 들어가고요. 나는 공간이 좀 있고 정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전원주택 정도의 작은 하우스 정도로 보신다면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용은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세요. 한 달 기준. 한 달 기준 120에서 130만 원 기준이니까 사실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는데 아이들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거고,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평에서 4평 실평수라고 본다면 주택에서 생활을 하시면 주택 같은 경우는 약 한 21에서 22평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을 전원주택에서 층간소음 없이, 아파트가 아니니까 전원주택이니까 그런 환경에서 보신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볼 때는 후자가 훨씬 맞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주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죠.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게 제일 불안하세요? 안전이에요. 방범창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도어락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열쇠인지 아니면은 터치키로 들어가는 스마트 형식인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따로 있는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 외에 그 밖에 문이 하나 더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남편도 없고 여기에 남자라고 없고 아이와 나밖에 없는데,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다시 아파트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국가의 치안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국가는 사고가 많이 있는지, 강도가 있는지, 그리고 치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을 정하고 영국을 정하고 뉴질랜드를 정하고 한 국가를 정했다가도 나중에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불안 요소들 때문에 국가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 다시 새로 모든 게 다시 시작돼야 돼요. 모든 산출 문제가 비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 비용, 그리고 위치는 어디로 가야 하며 날씨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정하실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절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공비, 성인 하나, 어린이 한 명, 소아 한 명, 자녀 한 분을 데리고 오실 때 같이 가실 때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세요.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에어 뉴질랜드 국적기에서 대한항공 인천에서 오클랜드까지 들어오는 직항을 연결을 하면서 취항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2020년 1월 달에 극성수기 때에 직항으로 들어오는 에어 뉴질랜드 왕복 항공권 비용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오는데 12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성인하고 둘이 합쳐서 140만 원 정도면은 뉴질랜드에 왕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어디고 시기가 언제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천차만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항공에 대해서는 3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레인지가 어떻게 잡히냐면 150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자, 편하게 300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잡아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하세요. 예산은 보통.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항공료를 보고요. 그리고 집세는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로 넉넉히 보겠습니다. 120에서 1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0만 원 정도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공료 300, 그리고 숙박비용이죠. 숙박비용에 대해서 150만 원, 총 450만 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비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세, 물세, 인터넷, 그리고 식대, 여러 가지 외식 비용,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하는 비용들, 그러니까 문화생활 비용까지 해서 한번 생활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웃라인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TV였습니다.